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지음. 그냥 아름다울 뿐인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여자애가 말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당시 나는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었다. 일상적인 것으로는 가짜로 고백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으로는 죽음이라든지, 시적인 것으로는 연애 감정이라든지.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더 늘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는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응이라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에 대한 분풀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 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 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시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한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고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 애의 사람 됨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가미야 도르. 이제 기억했어. 도르구나. 난 희노 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 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콤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희노 마을이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영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은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림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 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료? 오늘 아침 반찬은 뭐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발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두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건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수풀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엔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저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와타야가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2교시 쉬는 시간 앞자리에 앉은 시모카와에게 5월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복도를 봐. 라고 하기에 눈을 돌려보니 미인이지만 성격이 까다로울 듯한 여학생이 있었다.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였다. 몰래 엿보듯 교실을 들여다보는 와타야를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와타야와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희노와 마찬가지로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존재였다.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았고 서글서글한 미인이라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어제 방과 후 복도에서 희노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와타야가 곁에 있었다. 볼 일이 있다며 희노에게 건물 뒤로 와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와타야에게서 시선을 떼며 나지막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 안 했는데 어제 학교 끝나고 1반 희노한테 고백했거든? 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와타야를 보고 있던 시모카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무사히 등교했지만 시모카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모카와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반 주요 남학생 그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심 인물인 녀석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미없다는 듯 눈을 피했다. 오늘 아침 시모카와는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지는 듯 했다.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와타야와 눈이 마주쳤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와타야의 입이 움직였다. 희노와 친하니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섰다. 시모카와, 잠깐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래. 와타야에게 다가가 곁을 스쳐 지나쳤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본 그 애에게 복도 구석을 가리키자 뜻이 통했는지 잠자코 따라왔다. 미안, 뭐 볼 일 있었어? 인기척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돌아서서 물었다. 감이야지? 와타야가 신선한 어조로 이름을 확인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와타야지?
편하게 말해도 돼. 그러고 보니까 말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 와타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흥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시 쳐다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반응이 있다. 정체돼 있던 것이 단번에 움직이려 하는 상황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희노 말인데 사귄다는 거 사실이야?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런 것을 물으리라고 예상했으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지. 일단 긍정하자 와타야는 놀란 얼굴이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갑자기 왜? 마오리랑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눈에 반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모호하게 대답하자 와타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느닷없이 이런 말하면 나쁜 인상을 주겠지만 뭐? 마오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면 그만둬주면 안 될까? 의표를 찔려 와타야를 쳐다봤다. 벌써 뭔가 정보를 입수한 걸까? 하지만 희노에게 고백한 일은 같은 반 일부 남학생들만 아는 사실인데다 왕따 비슷한 것과 엮인 문제다. SNS에 떠들어대거나 소문을 퍼뜨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을 유보하고 묻자 와타야는 살짝 눈썹을 내렸다. 그러게. 난 쌀쌀 맞을 것 같다든지 냉담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오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가능한 한 그 애가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고백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찾으러 왔는데 어쩐지 넌 마오리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픈 데를 찔려 대답이 궁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건가? 알 수 있어, 가미야. 넌 나랑 비슷하거든. 말투도 시니컬하고 보통 첫눈에 반한 여자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이것저것 표정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넌 쑥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이거 귀찮은데? 그런 표정밖에 없거든. 나도 모르게 와타야를 쳐다봤다. 지금도 뭔가 표정에 드러나 있을까? 가짜로 한 고백에 관해 여기서 와타야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하지만 희노도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받아들였고 조건 등에 관해서는 와타야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오늘 학교 끝나고 희노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얼버무리듯 그렇게 말하자 와타야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와타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안. 자각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나 하고.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가미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마오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겠지? 진짜 미안. 만나서 잠깐 말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목적은 이룬 건가? 응, 대충은. 아, 맞다. 혹시 마오리 때문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의논해줘. 연락처를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지? 내 휴대폰이 피처폰인지라 휴대폰 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뒤 와타야는 가버렸다. 당장이라도 희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첫째 조건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이 생각나 교실로 돌아왔다. 내 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시모카와가 흥미진진한 듯 물었다.
가미야, 와타이랑 무슨 볼일 있었어? 아니, 뭐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시모카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혹시 내가 또 너한테 무슨 폐를 끼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잖아. 오늘은 걔네들한테 아직 아무 일도 안 당했고 어제 그저께 학교에 안 나온 사이에 네 주변이 이것저것 달라졌고 희노한테 고백했다고 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뭔가 강요당한 건가 싶어서. 절절한 어조에서 시모카와의 순진함이 느껴졌다. 시모카와는 약간 비만이라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모카와는 사려분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따금 업심여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이용됐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항의한 뒤 내가 대신 표적이 됐다. 주위 인간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게 됐지만 시모카와는 걱정이 됐는지 종종 말을 붙였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유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걸로 아무 문제 없었건만 녀석들의 공격을 무조히 무시했더니 다시 시모카와를 표적으로 삼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음침하게 숨어서 괴롭혔다. 뒤늦게 깨달았는데 돈까지 뜯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모카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그 일로 싸울 뻔했을 때 괴롭힘을 주도하는 녀석이 제안했다. 그 결과 내가 희노에게 고백하게 됐다. 희노에게는 미안했지만 걔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절해주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사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대답 탓도 있어서 일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나는 시모카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사귀는 조건을 빼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처음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학교 끝나고 일단 희노랑 이야기해볼까 해. 그렇구나. 고마워. 또 가미야 너한테 도움을 받았네. 그렇지만 시모카와는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아니 걔들이 그런다고 포기할 녀석들인가 싶어서. 내가 전학가고 없으면 널 또 괴롭히지 않을까? 괴롭힘이 원인이 아니면 좋겠는데 시모카와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중국에 가게 됐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여름방학이 빨라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맞춰 그쪽으로 가서 수속을 밟는다고 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보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전학인데 그때까지 느긋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자고. 내 대답에도 시모카와는 여전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웃었다. 그날은 결국 녀석들에게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방과 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희노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노는 어디서 만날지 정해주지 않았다. 망설였지만 고백할 때 내가 몇 반인지 말했던 터라 일단 교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종례가 끝나고 시모카와와 잘 가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느 때는 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함께 하교 했다. 우리 둘 다 이른바 귀가부다. 시모카와가 혼자 가면 또 녀석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전학 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오는 모양이었다. 시모카와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한 뒤 차로 집에 간다고 했다. 창가 자리에서 교실 안을 둘러보니 녀석들도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교실에서 사람이 줄어들수록
취주악부가 내는 악기 소리, 운동부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독과 연대의 혼혈아 같은 이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네모나게 잘린 푸른 하늘은 쓸쓸한 음악 비슷한 것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려주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완전히 그쳤다. 열린 문을 통해 내 감각은 복도까지 뻗어나갔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는 것도 그렇다고 시간을 주체 못하는 것도 아닌 어렴풋한 긴장과 함께 목적한 곳으로 곧장 오는 듯한 그런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그쳤다. 복도를 보니 그 애가 있었다. 순간 뭔가에 놀랐던 것처럼 눈썹을 치켜떴던 그 애가 이윽고 앳된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발견했네. 내 남자친구님. 가미야 도르 맞지? 내가 어제 방과 후에 고백한 히노 마오리였다. 이름을 확인하기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나를 히노는 어딘지 모르게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다. 나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건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히노가 교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서슴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앞자리에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았다. 길고 검은 머리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이어서 희노는 의자 방향을 바꿔 나와 마주보게 앉았다. 눈이 마주치자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넌 동아리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희노 넌? 할 말을 찾고 있으려니 희노가 먼저 말을 건네었다. 희노는 책상에 팔꿈치를 개고는 작은 턱을 손바닥에 얹었다. 입술은 웃는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듯 턱을 괴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나도 안 해. 말하자면 귀가부. 그나저나 다행이네. 동아리 같은 거 안 물어봤으니까. 나 때문에 빼먹은 거면 어쩌나? 걱정했지 뭐야. 내 일상 풍경에는 웃음이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매일 학교와 집과 슈퍼를 왕복할 뿐인데다 아버지도 나도 잘 웃지 않았다. 우리와는 달리 표정이 풍부한 희노가 턱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만나자 해놓고 장소도 안 정해서 미안해. 교실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래서 사귀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말인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시야 끄트머리에서 희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굳었다. 역시 싫어진 거야? 이상한 조건 같은 거 붙이고 말이지. 하는 수 없지. 에이, 아쉬워라. 미안해. 이상한 거 시켜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데 말이지.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고백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2교시 쉬는 시간에 와타야가 왔었어. 마음속 갈등을 얼버무리듯 말하자 희노는 아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즈미한테 말했거든. 그랬더니 어째 흥미가 생겼나 봐. 미안해. 말한 건 이즈미뿐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말하는 거 싫지.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희노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떠올랐다.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약간 허둥댔다. 아니, 괜찮아. 친구한테 말하는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친하구나? 응. 이즈미는 그래봬도 꽤 특이한 애거든. 묘하게 침착한가 하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곤 말이야. 그런 점이 재밌어. 게다가 사람이 엄청 좋으니까 자꾸 뭐든 의논하게 되지 뭐야. 아까도 희노가 말했지만 와타야의 이름은 이즈미인가 보다. 그런 발견을 참신하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어제 한 고백 말인데
사실은 결심이 선 나는 어제 고백에 관해 이야기했다.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희노는 딱히 놀라지도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즐겁게 웃고 있었다. 저런, 그런 거였구나. 벌칙 게임이나 뭐 그런 거겠지 생각은 했지만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멋있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인간하고도 친구해주는 좋은 녀석이거든. 불쾌한 일을 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으면 했어. 좀 있으면 전학 갈 거고 말이지. 전학 가는구나. 아쉽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한 건데 뭐랄까 나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 뭐야. 할 말을 고르다가 희노가 나를 꼼짝않고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도르, 넌 나랑 사귀는 거 싫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싫은 건 아닐지도 아마. 뭐야 그게. 모호한 대답에 희노가 즐겁게 웃었다. 나는 웃으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계속 할 말을 찾았다. 너한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재미있을지도 싶거든. 3가지 조건이랬나?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유사 연애려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고 너만 싫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말했을 때 희노는 다시 내 책상에 턱을 괴고 있었다. 그럼 됐네. 하지만 이즈미가 걱정하니까 겉으로는 유사연애가 아니라 진짜 사귀는 걸로 하자. 이즈미한테도 조건 이야기는 안 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상한 약속을 맺었다. 조건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아버지 왔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 부엌에서 카레를 끓이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요일마다 먹는 카레인걸? 아 맞다 아버지. 애인이 생겼으니까 일단 보고는 해둘게. 뭐?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자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의 제안으로 중요한 일은 가족들끼리 서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인? 애인이라고? 여자애란 말이지? 동성애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자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먼저 작업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심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나이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보고는 해두는 거야. 사귀기로 약속한 뒤 나와 희노는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너에 관해 물어도 돼? 희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희노는 메모장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진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먼저 생일은? 2월 25일. 2월 25일이란 말이지? 헉, 그럼 누르하르랑 생일이 같네? 모르는데. 그렇구나. 응, 그래. 가족 구성원을 물어봐도 될까? 아버지랑 둘이 살아. 그렇구나. 왜 납득한 표정이야? 도르, 넌 나이에 비해 야무져 보이니까. 야무진가? 중3 때 고무줄을 손목에 끼운 채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서 한동안 별명이 엄마였는데 그런 거 좋다.
중3 때 별명은 엄마였다. 그것도 메모하게? 해야지. 혈액형은? A병. 아, 어울린다. 어울린다니 뭐가? 그러는 넌? AB. 아하, 어울리는데? 에? 어쩌 업신여기는 느낌이네. 업신여기는 거 아냐. 다른 질문은? 존경하는 사람은? 니시카와 게이코. 실례지만 누구신데? 마니악한 순수 문학 작가. 그 사람 어디가 좋은데? 위생감이 있는 점? 위생감? 청결감이 아니라?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다고 생각해. 도루, 너 역시 재밌는 애네. 그 뒤로도 희노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장소,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 등. 가끔은 나도 질문했는데 희노는 대체로 대답해 주었다. 그 애는 개를 좋아하고 공원을 좋아하고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애라는 느낌이었다. 석양이 깔린 무렵이 되자 희노는 무슨 생각에선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애인스러운 일을 해볼까? 희노가 말하는 애인스러운 일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둘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주황색 교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희노가 즐겁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나는 쑥스러움에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내 전화가 피처폰이라는 것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희노가 사진을 보내줬다. 배경화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둘 다 전철로 통학하는 터라 역까지 같이 걸어갔다. 희노는 즐겁게 자기 그림자를 따라갔다. 학교 근처 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는 세정거장, 희노는 내정거장 간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되도록 같이 하교하기로 했다. 전철을 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됐지만 나란히 앉아 잡담을 하는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간지러웠다.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간단히 말했다. 희노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유사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빈 카레라이스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크아 하고 뭔지 알 수 없는 탄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교실 옆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은 넓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우리 집에서 어렵게 마련한 간소한 불단 앞에 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도르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의 이야기라곤 생전하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제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상한 게 아니지.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너희 엄마한테 보고해야 할 좋은 소식이잖냐. 게다가 사나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누나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주춤했다. 캥기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끔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줘요.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각자 시간을 보낸다. 상을 치우고 나서 빨래를 개고 교복과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모욕을 마치고 나왔다. 모욕물이 식기 전에 나도 모욕하기로 했다. 누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다. 뭐든 다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과 상관이 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비록 다리는 뻗을 수 없어도 내게는 익숙하고 안심되는 우리 집 욕조에서 몸에 힘을 풀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내일도 그럴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어제 그때 나는 희노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했다. 놀랐다.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줄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누나에게 보고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쓴웃음을 짓고 얼마 있다 욕조에서 나왔다. 탈의실에서 머리와 몸을 꼼꼼히 닦고 트렁크스를 입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인물을 바라봤다. 약간 너무 살이 없는, 신경질적일 듯한 내가 있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전철 안에서, 통학로에서, 현관 입구에서 희노나 와타야를 찾고 있었다. 신선했다. 내 생활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시모카와와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다음 주 주말이면 이사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희노나 와타야와는 반대로 내 생활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게 섭섭했다. 그건 익숙한 감정일 텐데도. 있지,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시모카와는 늘 문제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이야기한다. 역시 살을 좀 빼는 게 좋을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3번째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정했다. 아니, 잘 생각해봐, 시모카와. 일반 서민은 군살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던데? 미국인이 생각하는 비만이랑 일본인이 생각하는 비만이랑 많이 다르더라고. 그쪽에선 넌 뚱뚱한 축에 속하지도 않을걸? 내 말에 시모카와는 자기 배를 쳐다봤다. 시모카와, 네가 살을 빼고 싶은 거면 응원은 하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살이 좀 붙어있어야 폼나는 대사도 있거든. 예를 들면? 스테이크 1kg쯤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세 소화되지. 여기 고기 추가. 와일드하네. 당신이 살쪘다고? 어디가? 내 눈엔 당신은 날씬한 레이디인데? 와일드하면서 신사인걸?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지만 잘 먹겠습니다부터 잘 먹었습니다까지 남기지 않고 먹는 인생을 당신한테 맹세하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멋있는데? 그래, 와일드한 포동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건 절대로 시모카와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시모카와는 뭐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침울해하곤 한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시모카와의 얼굴 표정이 약간 멋있어졌다. 살쪘기에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다가 자신이 여자애와 교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점심시간에 영양 만점인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거미야, 너한테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도시락을 열다 말고 물었다. 오늘 아침 일로 혹시 상처를 받은 걸까 걱정됐다. 그러나 시모카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좀 있으면 전학 가니까 알 수 있는 일이 꽤 있단 말이지. 넌 늘 내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줬어. 하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이거든. 나 스스로 행동하고 용기를 내서 여자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보면 좋았을 텐데. 후회 어린 말을 하면서도 시모카와는 어딘지 모르게 개운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전학 가선 친한 여자애들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환경은 자기가 새로워질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럼 너한테도 소개할게. 아차, 그럼 희노가 화내려나? 시모카와는 나와 희노가 유사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모카와에게
나는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어제처럼 교실에서 희노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모카와는 그럼 내일 또라고 손을 들어 인사한 다음 교실에서 나갔다. 동작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일 이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잡지를 보다가 깨달았다. 시모카와는 오늘 혼자다. 잡지를 도로 덮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신발장을 향해 달려갔다. 여러분이 시모카와의 실내화는 있었지만 신발은 없었다. 학교 내에서 화장실 같은 데로 끌려가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을 나섰다. 저 앞에 교문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는 시모카와의 뒷모습이 보였다. 숨을 휴 내쉬었다. 누가 어깨를 끌어안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도 아닌 듯했다. 그렇게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했다. 뭘 뛰고 난리냐?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돌아보자 녀석이 있었다. 시모카와를 괴롭히던 그룹의 주범이다. 희노에게 고백하도록 시킨 녀석이기도 하다. 그렇게 걱정되냐? 저 뚱땡이가? 친구인데 당연하지. 짜증스러운 어조를 대꾸하자 녀석은 업신여기듯이 웃었다. 친구냐? 그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오늘 점심시간에 담임과 학생지도 교사에게 시모카와에 관해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였다. 시모카와 녀석, 우리가 돈 뜯는 걸 녹음했더라. 녹음? 시모카와가? 그래, 두 번째나 세 번째려나. 남일처럼 말하는 녀석의 어조는 어딘지 체념한 것 같이 건조했다. 배짱도 행동력도 없는 시모카와가 일러 바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지. 진짜 웃기는 일이지? 학생지도 녀석이 이제 와서 이야기한 이유를 물었더니 시모카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냐? 지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가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너나 다른 녀석한테 돈을 뜯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용기 내 이야기했다더라. 녀석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모카와는 어제 어머니가 전학 수속을 밟으러 학교로 왔을 때 함께 인사한 뒤에 혼자 남아 담임과 학생 지도교사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모카와가 거기까지 생각해줬을 줄이야. 그런 짓을 했는데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대체 왜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데? 너도 노력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내 물음에 녀석은 웃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글쎄다. 모르겠네. 공부도 조금은 자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땡땡이 칠 수 있게 된 건지. 친구인 줄 알았던 놈들도 내가 시킨 거라고 배신하고 말이야. 돈 문제도 있으니까 시모카와네 집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라고 하더라. 시모카와는 필요 없다고 한 모양인데 돈도 돌려주려고. 녀석은 또 웃더니 진짜 하고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해진 거지? 감이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꼼짝 않고 쳐다봤다. 녀석은 헛 웃더니 교문으로 걸어갔다. 시모카와를 쫓아가는 걸까? 자포자기해서 폭력을 휘두르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녀석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고 고쳐 생각했다. 녀석도 원래는 노력해서 희망을 품고 이 학교에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은 잠깐 사는 방식을 헛갈렸을 뿐. 교실로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시모카와도 없다. 자리에 앉아 쓸 일이 거의 없는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냈다. 시모카와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만뒀다.
시모카와도 생각이 있어 한 일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이다. 잡지를 펴고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려니 어제 못지않게 느닷없이 희노가 나타났다. 아, 있다. 남자친구님. 아직은 눈에 익지 않은 얼굴을 보고 조금은 힘이 생겼다. 나를 만나러 와주는 여자애가 있다는 게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 말에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건데. 쓴웃음을 지으며 묻자 희노는 잠시 생각했다. Oh, my honey? 외국 영화에서도 요샌 별로 그런 말 안 하더라. 그렇구나. 남자친구님은 my honey는 취향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메모한단 말이야?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데 뒤에서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여튼 참, 너희 그렇게 몰랑몰랑한 대화를 하는 거야? 와타에가 얼굴을 내밀었다. 심하게 단 사탕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희노와 와타야가 함께 있는 모습은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은 와타야도 같이 왔네? 너희가 좀 신경 쓰여서. 와타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교실 문턱을 넘어 내 책상을 향해 걸어왔다. 희노는 그 뒤를 따르며 나를 또 빤히 쳐다봤다. 왜?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미녀가 둘이 나왔는데 좀 더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이야기하고 알았는데 와타야는 약간 부침성이 없기는 해도 꾸밈 없는 성격인 듯했다. 미인은 사흘이면 익숙해진다는 말 몰라? 농담으로 대꾸하자 와타야는 예상 밖이었는지 오 하고 감탄하고는 즐겁게 입꼬리를 내렸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실증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말을 나눈 지 사흘밖에 안 됐다고. 마오리랑도 어제 처음 제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와타야의 말에 희노가 명령하게 대답했다. 맞아. 어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 희노는 내가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것을 배려해서인지 가족 구성원을 빼고 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와타야도 AB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괴짜 세 명이 모인 느낌이네. 와타야가 어딘지 모르게 즐겁게 말했다. 사람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라고 하잖아. 그러게. 이렇게 셋이면 문수보살한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을걸. 보살님도 쓴웃음 지으시겠다. 경쾌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게 느껴졌다. 희노는 뭐든 즐겁게 이야기하고 와타야는 쿨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도루는 니시카와 게이코란 작가를 좋아한대. 뭐? 와타야의 얼굴에 놀란빛이 번졌다. 니시카와 게이코? 웬 마녀야?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잡지 문예계지? 가미야 문학소년이니? 그러고는 내가 펴놓고 있던 잡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예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순수 문학 잡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실린 신인 작가의 작품은 유명한 아쿠타카와 상의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한다고 한 니시카와 게이코의 작품도 이 잡지에 실리곤 하는데 설마 니시카와 게이코나 이 잡지를 아는 동급생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런 건 문학소녀는 아니고 그보다 와타야는 어떻게 니시카와 게이코랑 이 잡지를 아는 거지?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없는 내게는 매달 생활비를 절약해 남는 돈으로 잡지나 책을 사는 게 낙이었다. 이 잡지는 아버지도 읽기 때문에 돈은 반씩 부담하지만 잡지를 들어붙자 와타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순수 문학을 엄청 좋아하거든. 프랑스 영화라든지 일본 영화, 요새는 러시아 영화도 좋아해. 그런 대다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음침한 거. 같은 또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던 터라 다시 한번 놀랐다.
한편 시야 끄트머리에서는 희노가 또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희노, 내가 문학소년이라고 쓰지 마. 아닌 거야? 알았어. 문학소년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문학소년이라고 쓸게. 어째 내가 되게 베베 꼬인 인간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셋이 방과후를 보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일단 학교에서 나왔다. 역으로 가는 길에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걸으며 책이나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와 나도 모르게 돌아봤다. 희노, 사진은 왜 찍는 건데?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나와 와타야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내가 따지자 희노는 장난치다 들킨 초등학생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감이야, 그렇게 못대가리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사진을 찍는데 무슨 의미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와타야는 나와 희노가 유사연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 어색하다고 할지. 사흘이면 익숙해져야지. 억지 쓰지 마. 미인 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와타야와 둘이서 아까는 익숙해졌다고 했으면서 아니 아직 사흘 안 됐거든 하고 교실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으려니 희노가 그런 말이야 하며 제안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친목을 다지자. 어디 가서 셋이 차라도 마시지 않을래? 차? 그러지 뭐. 이야기는 그 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안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찻집은 내게 다소 벅찼다. 가진 돈에 별로 여유가 없었다. 괜찮다니까. 내가 억지로 따라와서 둘만의 시간을 뺏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살게. 원래는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여유 있거든. 아니, 그렇지만 와타야. 그런 건 별로 안 좋다고 할지. 됐다니까. 와타야와 실랑이를 하고 있으려니 생각에 잠겨있던 희노가 말했다. 아,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아. 아직 시간도 늦지 않았고.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돌아보자 희노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도르네 집에 가면 어때? 그럼 돈도 안 들잖아. 뭐? 얼빠진 목소리는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례합니다. 결국 단둘만 되지 않으면 괜찮나 납득하고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자랑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다. 와, 도르네 집 진짜 깨끗하네. 그런데도 희노는 신기한 듯 실내를 둘러보며 사진 찍어도 돼? 하고 물었다. 그러든지.